예, 다시 수고하겠습니다. 100회 끝내려고 했더니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제, 아까 전야석에 본 게 이제 도가 쪽을 바라봤었는데, 도가의 장자를 이제 바라봤었는데,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자 공부한 게 실은 육아 공부를 하면서 수년 걸렸거든요, 육아. 그러니까 육아 공부, 도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육아와 이 도가 공부가 이 당시에 왜 태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대단히 혼란했던 거죠. 대단히 혼란했던 거죠.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대개 한 2500년에서 지금부터 2500년에서 한 2000년 사이 때. 그렇다면 이 동양에서만 현재 이렇게 사상들이 등장했냐는 거죠. 이때는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사상이 이때 정리돼요. 전 세계 모든 종교 사상이. 춘추 전국이라는 시대는 엄청나게 혼란했을 때야. 혼란했을 텐데. 이 혼란했을 때인데, 이때 동양에서 이렇게 육아와 도가 정리됐지.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사상이 다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교와 사상이 정리되기 위한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이. 그렇잖아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어떤 원인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고? 철기문화예요. 유명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석기문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청동기 문화에서 그 다음하고 철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로 쓰지 않았을 때 사람하고 도구로 쓸 때 이때가 인간의 이제 확 함께하는 거죠. 석기에서 청동기를 넣으면서 인간은 진짜 또 함께해요. 확 함께하는 거죠. 도구가 바뀌니까. 그 철기가 돌아서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철기가 생겨난 지가 몇백 년 됐는데 이때는 그냥 대중화가 된 거예요. 이때 철기가 대중화가 된 거예요. 이 춘추 전국 시대 대중화가 된 거예요. 이 철기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첫째,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요. 전쟁이. 가장 중요해요. 청동기 시대의 전쟁은 승의 전쟁. 이때는 승의 전쟁인데 지금 마차네. 네 마리 말이 끄는 이 시대인데 이때는 마차 타고 전쟁했대요. 그러나 철기가 등장하면서 보병이 발달, 보병이. 이 쇠가 날카로우니까 개인전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농사가 이 철기가 들어가니까 이 전기들이 발달해가지고 땅을 깊이 파고 개간이 많이 되니까 이 당시에 농업 생산이 한 15배 전후로 늘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동수단이에요. 이 모든 소래 같은 데다가 이 철기를 갖다가 업대니까 바퀴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강도로 해가지고 이동수단이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실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뒤바뀐 거예요. 그 얘기했지만도. 그러니까 도구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뭐냐면 그 이전까지 수천 년을 내려오던 이렇게 수천 년을 갖다가 세습대로 넘어오던 이 사회의 권력 구조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극상이랍니다. 하극상. 아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또는 농사를 통해서 이동수단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하극상이 나고 세상이 완전히 혼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런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의 자기 논리와 사상이 정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2000년 내지 2500년 이걸 축의 시대라는 데요. 축, 기준점이에요. 바퀴축제가. 이게 크게 나누시는 게 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쪽에 사막지방, 그 다음에 동남아, 그 다음에 동부가 나는데 사막 쪽에는 땅의 풍요가 없어요. 사막이 땅의 풍요에서 이거는 유일신이 발달돼요. 동남아 쪽에는 3모작까지 할 수 있어요. 농사지면 1모작, 우리 2모작, 3모작까지 해요. 동남아 쪽에는. 지금 인도 쪽인데 이게. 이쪽에는 땅의 풍요로 3모작을 하면서 굉장히 더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앉아가지고 명상하기나 또 앉아 생각하지만 이 명상이나 윤회 쪽에 봐. 윤회 쪽에. 윤회 쪽에. 더우니까 바깥에 못 나가니까. 유리신 발달. 그래서 이 유리신 발달인 서쪽에서는 이때 뭐냐면 그리스 있잖아. 그리스 철학도 이때 나오죠. 그 다음에 특히 기독교의 구약이죠. 구약. 구약이 이때 정리돼요. 구약이 정리된 게 바로 요 시대예요. 이때 이제 소위 이 바빌로니아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빌론에 끌려갔던 지배계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준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을 정리한 거죠. 역사를 정리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요 구약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바알신하고 야훼신이 같이 살았어요. 같이. 요때부터 시작가 바알신과 야훼신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돼요. 이름에서 돼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이때 석가모니가 나온 그 석가족이 뭐냐면 조그마한 그 동네, 우리나라 면 소재지 좀 더 클까 할 정도로. 그래, 조그마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족 완전히 못 살아요. 엄청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도 뭐야, 이 혼란을 통해서 7대 성이 나와요. 7대. 7대 사람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석가모니예요. 이분 불교를 만들었죠. 그 두 번째가 마하비라. 이 사람은 뭐냐면 자인학교를 만들어요. 그 나머지 5명의 사상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더운 곳이니까 주로 명상이나 윤회 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오늘날 마하비라면 자인학교인데 굉장히 확장돼가지고 특히 지배계층들이 많아요. 불교는 그쪽에 와서 쇠퇴했고 지금. 동부가 농경사회, 농경사회. 이 농경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는 제일 편해요. 집단이 집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빨리 변하니까 집단을 통해가지고 농사를 빨리 지어야만 봄에 씨 뿌리고 가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는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동북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동북아.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 동북아에도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렇게 이 황하 쪽하고 양자강 쪽하고 달라요. 황하 쪽은 북쪽인데 남쪽인데
이 북쪽은 춥고 사계의 변화가 아주 급한 데니까 이 북쪽은 뭐냐면 강력한 집단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종법 사회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임금 또는 가문의 문장,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통해서 집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북쪽의 집단 일을 하는 쪽에는 주로 많이 나는 게 유가 철학이죠. 그 다음 법가 쪽이고, 묵가 쪽이고, 음양가 같은 거. 이런 사상들이 이 북쪽에 나와요. 이런 사상들이 토대는 뭐냐면 집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했던 노장 철학, 도가 쪽이죠. 노장 철학하고, 그러니까 농가. 이쪽에서는 집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집단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백성들 개개인의 삶을 그냥 냅두면은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개인주의가 발달돼요.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상 개인주의가.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서불교 쪽은 남쪽이 발달돼요. 달마대에서 비롯한 그쪽에. 이게 세상 돌아가는 큰 저건데, 그럼 여기서 이 동북아의 사상은 이 인도 사상은 똑같은데, 지어져 똑같은데, 이 동북아의 사상은 큰 틀이 뭐냐면 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상의 근본은 숙이 아니에요. 자기 수양을 통해 가지고 남을 편하게 하는 게 치인하게 되는데, 이 수기는 근본적으로 세상은 수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양을 바탕으로 해요. 수양을 바탕으로 되면 그 수양한 사람들은 타인을 볼 수 있는 배려심이 많아지고 타인을 볼 수 있는 사랑이 많아져서 자연히 남을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빨려 사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내적 수양이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이 끌려가는 거죠.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욕심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동양 사상에서는. 그 내가 수양하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는 나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한테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 자비를 베푸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걸 수기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기치인을 했을 때 유가 쪽의 개념은, 이 유가 쪽의 이쪽 개념은, 북쪽의 개념은 뭐냐면 수기치인 아니라는데, 이거는 조직을 근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이 아름다울까, 조직을 조화롭게 할까, 그걸 근간으로 철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유가 철학은 전부 다 수기는 도가 쪽이나 이거 똑같은데, 수기를 통해서 조직을 조화롭게 하는 철학에 관심이 많은 것이 유가나 법가나 묵가 쪽이에요. 세상은 한 조직 사이니까 이걸 벗어나 못 사니까. 심지어는 조그만 농사도, 우리도 옛날 두레가 있었잖아. 두레 전부 다 집단회의가. 그걸 벗어나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양자강 쪽에는 이모작다하고 그 다음 물기 농산 풍부하니까 위에서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개인이 수양을 하게 되면, 수양하는 자체로서 뭐냐면 모든 탈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냅둬야 되는 거야. 관여하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분별하지 말고 그대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의 관점에서 탈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대로 두라는 거야. 자연 그대로 두라는 거야. 이쪽은 내가 상대한테 관여해서 그 사람들 악의를 통할 수 있지만도 상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을 관여하는 것이라 내가 깨달은 만큼 상대를 갖다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을 평가하고 시비를 따졌을 때 혼란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노당 살쪽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그냥 농사 짓고 풍요로운
먹을 게 많은데 뭘 그렇게 조직이 할 거 없다.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의 근간을 둬대 이 아닌 치인의 개념에서 육아하고 노자가 확 떨어져요. 조직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장다도 제일 처음 뭐냐면 마음 수양하면 소예편에 마음 수양하면 마지막에 가서 응제왕에 가서 혼돈이란 거대한 대왕의 왕의 자리도 이 혼돈도 뭐냐면 이 왕 아니 왕. 자기 마음을 수양하면 이 부조리하는 혼돈 현상을 갖다 그래서 인정하는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이 육아와 도가를 갖다가 봤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사상도 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랬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전민한테 진리를 갖다가 전할 때는 화전민에 맞는 방법을 하는 거고 어부들한테 진리를 전할 때는 어부들한테 맞는 걸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막문화는 사막문화에 받는 방법으로 진리를 갖다가 전달해야 되고 저쪽에 동남아 쪽에는 아열 때는 그쪽에 동남아 쪽에 맞는 방법으로 사람들 진리를 포섭하는 거고 농경사회 쪽에는 이쪽에 맞는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나 근본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근본은 다 똑같은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상이 왜 필요하냐면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게 지금 뭐냐면 반도체예요. 칩. 그것 가지고 AI나 IT,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개편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전 세계가 개편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춘추 전국시대처럼 우에 최상의 계급이 지금 따로 만들어지겠다는 거야,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슈팝이나 뭐 유발 하루를 비롯해가 맨 그 미래학자들 주장한 게 뭐냐면 지금 인류사에서 한 70% 정도의 직업군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AI나 IT나 빅브라더 갖고 지금 집안에서니까. 몇 사람만 직원 쓰고 되거든요. 이게 전부 기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칩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하면은 사람의 육체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고 이제 뭐 사이보그가 나오잖아요. 사이보그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뇌에도 칩을 심어가지고 뇌의 그 용량을 일반인들은 지금 이런 사고를 쓰는데 뇌에 그래핀이나 물질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핀이나 물질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 그 현재 실리콘보다 100배는 더 뛰어나다거든. 그걸 머리에 심는 거야. 그러면 현재 그 뭐 미국에서는 하대 벌써 그걸 심으면 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거 100배 이상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냐? 상류층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빅브라더인 거죠. 지난번에 좀 가파 같은 것도 바로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파. 구글, 뭐 그 애플, 그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건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걸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정보와 이걸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 70% 정도에 있는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우리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사상이 태동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의 논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과거에 지금까지 육아 철학이나 도가 철학을 비롯해서 각자 옛날 걸 갖고 와서 오늘날 다시 재융합을 시켜가지고 혼자 융합시켜서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 제시를 해줘야만이 이 시대에 부조리한 현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죠. 현대 철학가들 중에.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영성주의라는 건데. 영성주의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약 그린 게 이게 이제 결정한데, 이 사람이, 물질적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그 중에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 각자 다르죠. 지역마다. 근데 이제는 현대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우주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니까, 지금 현재는 우주가 하나니까, 하나의 우주와 같은
인간도 결국은 하나의 우주처럼 통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게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모든 종교의 경계를 벗어나서 인간 자체의 근본을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적 사고에 얽매였던 사고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거 70%를 향해서 열번이 말고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새로운 사상의 시대가 도래했다 보고 그 프리조프 카프라라는 사람이 그 현대 물리학과 전환의 시대를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했고 지금 현재 아까 슈파이나 다양한 학자들이 계속 이제 오늘날 새로운 변화기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이 현재와 같은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글 같이 큰 많은 정보를 갖고 어떻게 되는? 그래 구글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철학을 배우면서 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낼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